실험을 했었죠. 새로 레스토랑을 하나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 레스토랑에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면서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를 구합니다. 그런데 어떤 분들에겐 의견을 주십시오 라고 했고, 또 다른 분들에겐 조언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런데 중요한 건 의견을 낸 쪽과 조언을 해준 쪽 양쪽 모두 결국은 웬만큼 괜찮은 아이디어를 냈는데, 실제로 그 레스토랑을 오픈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조언을 해준 쪽은 실제로 고객으로 다 와 있더라는 겁니다. 이 얘기는 뭐냐면, 의견을 내는 건 그저 나의 아이디어를 주는 거지만 조언을 해주는 건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심리적으로 한 배를 탄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. 그래서 저도 가끔씩 제 연구원들에게 의견 있으면 얘기해봐가 아니라 야, 나 좀 도와주라, 조언 좀 해줘 라고 얘기를 하면 어김없이 그 조언을 구했던 프로젝트에는 사실 자기 일이 명확히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연구원들이 와서 그 이후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걸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. 최고의 설득은 조언을 구하는 것이다. 당신이 어떤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싶으면 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라. 즉 도와달라고 한다는 겁니다. 심지어 이 도와달라고 하는 말은 많은 갈등을 해결하기도 한다는 거죠. 부부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이해관계나 잘잘못을 따지는 것만큼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. 하지만 부부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나 좀 도와줘 라고 말을 하게 되면 그 외에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자연스럽게 풀린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. 인간은 도와준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 조언을 구하셔야 됩니다. 정작 두고 있던 사람은 1시간 전부터 두고 있었고 10분 전부터 묘수가 생각이 나지 않아서 머리 붙잡고 괴로워하는데, 그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 30초 정도 보고 있다가 여기다 두면 되겠네 라고 하면 그게 절묘한 수가 됩니다. 이른바 훈수죠. 우리 인간사가 참 재밌는 게 정작 그 문제를 고민하게 하고 있고, 그리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머리를 짜고 있는 사람들은 긴 시간을 투자해도 해결 못하고 있는데, 그 옆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. 자, 그런데 그 옆에 지나가던 사람은, 그러니까 그 문제의 당사자가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과 친한 사람이죠. 자, 그렇다면 현대사회에서요,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머리 붙잡고 괴로워하는 사람은 나의 부하인데, 나의 부하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나의 부하의 친구입니다. 그리고 그 나의 부하의 친구가 조언을 해주면 그게 훈수죠. 그렇다면 그 지나가던 친구가 나의 부하에게 훈수를 두게 만드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? 간단합니다. 내가 남의 부하지만 그 친구도 챙겨줘야 됩니다, 평소에. 그리고 내가 팔로워라면 내 리더에게 남의 리더가 훈수 두게 만들려면 남의 리더에게도 평상시에 예의를 보이고 존경을 일부 보여야 되겠죠. 그래서 훈수가 잘 만들어지고, 그리고 훈수를 적재적소에 둬서 문제 해결력이 굉장히 좋은 조직들은 예외 없이 한 사람의 리더가 자기 부하만 챙기는 게 아니라 남의 부하도 챙길 줄 알고, 그리고 한 사람의 팔로워가 자기 리더에게만 충성하는 게 아니라 남의 리더에게도 존경을 보이는 조직입니다. 그리고 이걸 실제로 해서 인간보다 20배 이상 더 긴 시간 동안 멸종하지 않은 종이 있죠. 그게 바로 사자입니다. 채식도 하지 않고 다산도 하지 않아 멸종하기 딱 좋은 이 사자라는 종은 남의 부하에게도 자기가 잡은 사냥감 일부를 떼어서 줄 줄 알고, 나중에 그래서 내 팀이 사냥을 할 때 적극적인 훈수를 두게 만드는 그 하나의 법칙을 지켜서 인간보다 무려 20배가 더 긴 600만 년 가까이 멸종하고 있지 않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. 모두들 기억하실 겁니다.
2010년 G20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폐막 기자회견에서 수십 명의 한국 기자들에게만 질문받겠다고 했을 때 그 긴 시간 동안 어떤 한국 기자도 질문하지 않아서 우리는 그날 이후로 질문하지 않는 사회 이대로 좋은가 여전히 지금도 고민하고 있죠. 그런데 수많은 리더나 선생님들 이분들은 또 오히려 이렇게 하소연하십니다. 나는 질문하라고 했습니다. 그런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. 나의 학생들이, 나의 부하들이. 왜 질문하지 않을까요?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 아주 사소한 문장 하나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.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. 리더나 선생님이 자기의 말을 마치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하라고 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. 알아들었지? 이해했지? 확실하지? 분명하지? 그리고 질문하라고 하죠. 그러면 여기서 질문하면 이해 못한 사람 됩니다. 확실히 못 알아들은 사람이 되죠. 그러니 질문하지 않는 거더라고요. 자, 그러니 이해를 선생님이 그리고 리더가 이 이해라는 것의 책임을 스스로 져주셔야 됩니다.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 이후에 질문을 하라고 하는 얘기에 굉장히 많은 질문이 쏟아집니다. 내가 오늘 말을 제대로 했어? 내가 오늘 이해가 될 만큼 이 얘기를 충분히 했나? 오늘 나의 말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니? 이런 식으로 이해의 책임을 말한 쪽에서 특히 리더인 말하는 쪽에서 스스로 져주면 아닙니다 부장님 거기는 좀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. 아닙니다 선생님 그 용어는 좀 모호한 것 같은데요? 라고 하면서 조언의 형태를 띠면서 사람들은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게 되죠. 일본군은 2차 세계대전 때 브리핑이 끝나고 장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Do you understand? 그런데 미군들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. Am I clear? 두 말 모두 이후에 질문을 요구했지만 질문의 양은 양쪽에서 완전히 달랐죠.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훨씬 더 능동적으로 미군은 군기가 훨씬 떨어져 보임에도 불구하고 더 능동적으로 그리고 창조적으로 전투를 수행했습니다. 이해의 책임을 말한 내가 스스로 져주는 것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질문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.